안녕하세요. 홍수학입니다. 5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내일 관심주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슈를 좀 정리를 좀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에서의 이슈 중 하나 좀 봐야 되는 거는 이거죠. 이제 포드에서 이제 투자자의 날 행사 전기차 강화 전략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 8%를 도전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좀 이렇게 집중을 좀 하겠다는 내용이고, 리튬 글로벌 3개 업체와 이제 공급 체결을 좀 했습니다. 특이점은 뭐 배터리 완성 배터리 업체나 아니면 양극재 업체랑 공급을 체결한 게 아니라 리튬 업체랑 체결을 했다는 점, 그 부분이 좀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슈가 돼서 그런지 테슬라 쪽으로는 지금 크게 이슈가 되는 게 없는데 어저께 테슬라가 좀 많이 올랐어요. 물론 테슬라가 최근에 얘기해놓은 이슈가 좀 하나 있기는 해요. 사이버 트럭, 여기 이제 이게 출시가 되려고 하면은 사실 출력면이나 이제 배터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밀어붙이는 4680 배터리나 아니면 신규 배터리가 이제 장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파나소닉이라든지 엔솔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들을 지금 테스트하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지만은, 하여튼간 어저께 테슬라가 상승을 같이 해주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2차전지 부분들이 조금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오전에만 잠깐 상승을 좀 이어졌고 오후에는 좀 힘이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러한 2차전지 반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기보다는 좀 단기 반등이 아닌가. 순환매 쪽으로 지난주에 뭐 이렇게 반도체, 그 다음에 2차전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일은 혹시 모르죠. 다시 한번 또 자동차가 갈지 아니면 반도체가 올라갈지. 흐름으로 보자면은 MSAI 관련된 그 일정이 좀 있어요, 이번 주.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다시 한번 반도체가 올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지금 흐름을 지금 보고 있고, 이어서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이걸 엄청나게 지금 광고를 떼어놨어요. 뭐 전기차 충전 시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기업 들어간다 말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광고하고 난 다음에 갭 띄워놓고 이제 파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가지고 해당 이슈는 좀 조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국방부, 오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오후에 들어서 조금씩 움직이는 모양새를 좀 보여줬는데, 이게 왜 움직이나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요 내용이죠. 국방부에서 최근 한국에서 이제 그 마약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는 신체 검사하면서 이거를 추가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한번 결정해서 들어가면은 계속적으로 쓰니까 이거에 대한 좀 메리트가 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거 아직 살아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24일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좀 차트를 한번 좀 보기는 할 텐데, MS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가지고 이슈도 좀 있고, 그래서 요거 이제 그 얘기가 좀 나올 때 반도체 쪽에서 좀 피크가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슈로 해가지고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은 그날 이제 단기 매매를 해서 이제 끝내고, 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하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조그만 이슈이기는 하지만은 어제 화이자가 좀 많이 올랐어요. 한 4% 정도, 5% 정도. 귀엽죠. 비만 관련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급등을 좀 해줬는데, 당뇨병 치료제를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뭐 활용한다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관련 치료제가 국내 업체에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없는데, 당뇨병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얘기 나오는 애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유한이나 아직 뭐 이슈가 돼가지고 올라오지는 않지만은 유한양행, 한미 약품, 뭐 기타 등등 있는데 어떤 걸로 뭐 엮어가지고 뭐가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알츠하이머 관련해가지고 종목도 좀 움직이긴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만 체크해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종목들 잠깐 지금 보기 전에 오늘 시장을 지금 잠깐 지금 보면은 뭐 현물이나 그 다음에 선물 쪽으로도 크게 움직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옵션 쪽으로 외국인 쪽 보면은 매도가 많았다. 특히 이제 풋옵션 쪽으로 조금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매도를 좀 때리면서 하방으로 가는 거는 조금 경직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 풋옵션 매도를 많이 때려 놓으면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현 상태를 조금 유지를 좀 해주던가 조정을 받아도 이제 소폭
조정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주 뭐 주간 옵션 만기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알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옵션 기준으로 좀 보면은, 선물이죠. 선물 기준으로 좀 보면은, 오늘 신고가 잠깐 내주면서 이제 상승 탄력이 조금씩 둔화가 좀 되고 있어요. 선물이 먼저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지수로 봤을 때 지금 2600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요거 이제 가려고 하면은 미국 쪽에서 이제 그 부채 한도 이걸로 밀어붙일 건지, 아니면은 뭐 엔비디아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이슈로 이제 끌어올릴 건지, 한 두 가지 정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은 상승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조정을 가는 그러한 모습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면서, 위에 올라왔어 여기 뚫어주면 좋기는 한데 올라왔다가 좀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도 좀 경계를 좀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열어보면서 지금 지켜보는 그런 장세이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관심주에서 이제 미국주에서 뭐 알버마일 같은 경우 이제 포드에서 계약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작용을 좀 하는 것 같고, 어제 테슬라가 한 5% 정도 상승을 좀 해주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죠. 한 이 정도 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상승 각도가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밤에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 오늘 밤에도 추가적으로 움직일지 아니면은 그냥 조금 이렇게 밀릴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 엔비디아가 좀 이렇게 봐야 돼요. 엔비디아가 지금 313불 정도의 고점에서 형성이 좀 되어 있고, 위에 전고점 라인이 33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기를 만약에 터치를 하러 간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 반도체 쪽으로 이슈가 좀 작용을 좀 할 것 같고, 그 이후에 뭐 이렇게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조정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의 움직임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반대적으로 좀 봤을 때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엔비디아의 AI에 관련된 그런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좀 부족하면은 하락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보자, 그런 식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들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체크를 좀 할 텐데, 일단 얘네가 지금 이틀 연속 갔습니다. 상부토건 DYD.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뭐 이렇게 지수를 올리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때가 다가왔어요. 이제 삼부토건. 오전에도 갭 띄워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이제 심장이 두 개이신 분들만 이제 따라가시거나 아니면 들고 가시거나 이제 그렇게 가시는 건데, 이제 좀 적당하게 내리실 수 있을 때, 좀 편할 때 내리시는 게, 남들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시면은, 못 내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DYD. 그죠? DYD도 이제, 제가 가니까 얘도 이제 같이 붙여주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SY가 힘이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밑꼬리 이제 길게 달아주기는 했는데 SY가 조금 좀 약한 쌍봉 만들어줬죠. 이렇게 쌍봉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 해당 종목은 좀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오히려 이제 재건 관련해서는 데모 한 번 더 움직인다면 데모가 다시 한번 좀 갈 가능성이 있죠. 오늘 쉬었으니까 데모. 앞선 두 종목 삼부토건이나 아니면은 DYD 같은 경우는 지금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데, 데모가 지금 오늘 쉬었기 때문에 내일 노려본다면 오히려 데모를 노려보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테마가 사라진다고 하면은 얼른 빠지는 도망갈 준비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이 CU박스는 이제 싱글 상장이라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뭐 볼 건 아닌 것 같고, BCNC라는 종목이 있어요. 오전에 상한가 갔던 종목들 중에 강했던 그런 종목들, 신규 상장한 지, 그러니까 작년에 3월 달에 상장을 했네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돌파가 지금 나와주고 있다. 1년 내내 눌렸던 자리잖아요. 2만원.
얘가 그 반도체 관련 뭐 쿼츠 합성 뭐 소재 관련해 가지고 이제 뉴스를 내고 오전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금방 뭐 틈을 안 주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반도체 관련 아까 전에 이제 뭐 그 AI라든지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 가지고 엔비디아 뭐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새로운 반도체 어떤 그런 종목으로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BCNC를 좀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거래에 있어서 이제 종목들 잠깐 좀 보시면은 오늘 그 얘네들 있잖아요. 전기차 강화 아까 전에 그 테슬라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랜만에 2차전지 어제에 이어서 2차전지가 강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LNF하고 에코프로 형제가 좀 더 강하게 이끌어줬다고 하면은 오늘은 포스코 퓨처엠이 강했습니다. 얘네가 이제 뭐 양극재 관련해가지고 그 미국 업체에 공급을 좀 많이 이렇게 하는 계약들이 GM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가려고 하면은 여기 35만 원을 넘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1차적으로 일단 21선은 이렇게 돌파를 좀 해줬기 때문에 내일 잠깐 밀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서 잠깐 다시 한번 2차 상승 시도하고 난 다음에 돌파를 못하면은 일단은 물량을 좀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도 오늘 오전까지 그림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여기서 이제 오전이죠. 10시까지 해서 이 부분 오전 이제 올릴 때까지는 괜찮았고 이제 오후에는 이때는 뭐 매도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거래에 이제 뭐 매수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양새를 좀 갖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 한 번 더 왜냐하면 상승이 한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대를 좀 해보겠다라는 정도로 좀 정리를 좀 하고 얘랑 같이 좀 강했던 게 이제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에 21선 그 다음에 61선 두 개 다 같이 놓고 있고 오늘 한 번에 돌파하기는 좀 버거웠는지 윗골이 좀 달아줬죠. 그래도 오늘 힘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거래량도 터져주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최소가 아니죠. 일단 목표가는 75만원을 두고 한 번 더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얘도 오전에 상승하고 난 다음에 상승 이후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만약에 여기서 한번 더 올려가지고 이렇게 쌍봉 만들었으면은 조금 좀 이렇게 확률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종목을 먼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포스코 퓨처엠하고 LG화학 오늘 좀 이렇게 나쁘진 않았으니까 그리고 얘네들 있잖아요. 삼부토건하고 DYD 아까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오늘 이제 2연상 가기는 했는데 좀 거래가 좀 실리고는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이제 말씀만 드리도록 할게요. 두 개 다 똑같아요. 두 개 다 똑같기 때문에 조심하자. 그리고 LNF 테슬라가 올라가서 이제 오랜만에 LNF가 이제 상승을 어제에 이어서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해줬죠. 얘도 똑같죠. 이렇게. 쌍바닥 이후에 요 라인 와 있는데 내일 27만원 라인을 잘 돌파를 해주면은 추가적으로 뭐 한 30만원까지 또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확실하게 좀 돌파를 해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LNF가 미운 털이 좀 박힌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래량도 좋고 오늘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았다. 오늘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도 좀 기대가 좀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LNF 한번 기대 한번 해볼게요. 오랜만에 다른 종목보다 이제 LNF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진단키트 이거 가기 전에 2차전지를 끝내도록 하죠. 지금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리튬이 좀 올라간 거거든요. 포스코 홀딩스 다른 종목들하고는 다르게 이제 하락 추세 중반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39만원, 뭐 40만원까지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자리까지 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 관련된 대장 역시 포스코 홀딩스가 있어서
내일 한번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뭐 39만원 라인까지 기본적으로 한번 목표가를 한번 좀 기대 한번 해보고,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 올라갔던 애가 이제 강원에너지입니다. 그 많은 리튬 종목들 중에서 얘가 오늘 거래량 터트리면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바로 갈 수도 있지만은, 들어올릴 수도 있지만은 지금 주목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오전에 시작할 때 잠깐 좀 눌릴 수가 있어요. 그때 많이 빠지지 않고 좀 지지받는다고 하면은 그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에너지까지. 자, 나머지 리튬 업체 잠깐 좀 보면은 포스코, 엠텍, 그 다음에 금양, 하이드로, 어반리튬, EV 첨단 소재가 있어요. EV 첨단 소재는 어제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잘 아실 거고, 여기에 이제 이 캔들 있을 때 들어간다고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오늘 갭 상승해서 좀 밀리기는 했는데 얘도 내일 추가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EV 첨단 소재 갭 띄우고 난 다음에 이때 물량 많이 털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없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마감했는데, 이때 내일 다시 한번 시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EV 첨단 소재 얘까지. 나머지 리튬 업체 중에서 지금 또 이제 기대되는 거는 사실 포스코 엠텍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엠텍 조용하게 약간 2선, 3선 정도에서 지금 올라오면서 눈에 안 띄게 이렇게 21선 정도에 여기 딱 걸려 있는데, 다른 종목이 올라가기 좀 버겁다고 하면은 내일 리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포스코 엠텍, 그리고 원래는 강자가 있죠, 금양. 근데 얘가 요즘에 이게 배터리 씨도 그만두고 해가지고 좀 힘을 좀 잃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양새는 좋죠. 양봉 3개 붙여가지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반 리튬, 그래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반등의 한 방의 자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볼만하다 라고 지금 보고 있고, 충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오늘 가장 좀 강하게 올라왔던 거는 원래 휴맥스 홀딩스였어요. 오늘 좀 목이 좀 안 좋은데 휴맥스 홀딩스. 근데 갭이 너무 많이 떴어요.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좀 갔다가 이렇게 밀렸다. 그래서 얘는 좀 놔두고 디스플레이텍 오늘도 신고가 갔다가 쭉 밀렸죠. 요 종목하고 오히려 그 전에 이런 충전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강했던 애가 있어요. 포스코 DX. 얘가 강했어요. 원래 그 전에 여기서 여기 올릴 때까지는 충전으로 올린 게 아니라 뭐 다른 2차전지 관련된 걸로 이렇게 올리긴 했는데,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때는 포스코 DX가 대장이었다. 그래서 충전 쪽에서 혹시 다시 내일 또 이제 어떤 이슈가 좀 있다고 하면은 얘를 하고 디스플레이 텍 정도 요렇게 지금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고, 지금 2차전지 싹 정리하고 난 다음에 오늘 있었던 이 진단키트 관련된 애들 중에서는 휴마시스 정도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휴마시스 저 바닥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요때도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량 좀 터지면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급상승한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그래도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가격 혹시라도 잠깐 눌려가지고 3,000원 언더로 내려온다 하면은 그때 한번 좀 매수 타이밍이 좀 되지 않을까. 최근에 이 종목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하고 이제 어떤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는 좀 있기는 한데, 이게 하락을 한 게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급락, 과매도, 반등 그 정도 매매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이 조금 이렇게 정리의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개별 이슈 쪽에서 얘네들을 좀 이렇게 보시는 건 어떤가. 엑스게이트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얘가 강하기 때문에 한번 좀 보셔야 된다. 한번 튀어올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줬고, 여기에 이제 오늘 신규로 올라온 게 BCNC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크리스탈 신소재 있잖아요. 얘 아직 안 죽은 것 같아요. 크리스탈.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전체적으로 약간 좀 불량식품이라고 좀 보시면 좀 됩니다. 이제 쭉 가져가시기보다도 그때그때 이제 이슈에 따라서 잠깐 이제 먹고만 빠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DR텍, 서울반도체, DR텍. 지난주, 이번주 계속해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좀 지켜주고, 5일선에서 지금 반등이 좀 나와서, 내일 어떨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좀 이렇게 봐주고. 그리고, 현대모백스. 어제 괜찮았는데 오늘 쉬었습니다. 그죠? 이런 종목들. 여기 이제 벗겨낼지 안 낼지는 이제 개별 종목의 의지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렇게 이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보면서,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이 오늘 한 번씩 이제 지켜봐야죠. 이제 조금씩 해서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여기에서 고민했었는데 17만원에서 다시 어느덧 18만원까지 왔다. 그래서 이때 못 사신 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고민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번 주에 다시 또 기회를 줄지 안 줄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셀트리온의 지금 흐름이 점점 뭐 기관에서 밀어붙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흐름이 나쁘지가 않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케어 지금 이제 77,000원 그 라인이죠. 여기 넘어가면은 이제 금년 이제 신고가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9만원입니다. 9만원. 9만원인 부분이 그 전에 이제 10만원까지 올라갔던 부분들이 조금 좀 강하게 올라가서 그런지 지금 걸려있는 부분들은 9만원입니다. 9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 지켜보고 있으니까는, 기대가 좀 많이 좀 되고는 있어요. 5월 말에 이제 그 허가, 신청, 유플라이마,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블랙이래. 블록버스터 관련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성장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좀 줄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내일 장 끝나고 나서 다시 좀 뵙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방향은 오늘까지 봐서는 약간 좀 2차전지가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도체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한쪽으로 너무 계속해서 좀 이렇게 보기보다도 양쪽을 지금 잠깐 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